지지율 얘기가 나온 김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좀 살펴보자면 올 들어서 최고치인 63%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대구 지역, 경북 지역에서도 좀 꽤 높게 나왔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한 몸으로 안 보고 약간 분리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의도 정치권은 여당, 야당이 싸우는 거고 대통령은 별도로 정부를 이끌고 일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과 또 민주당의 지지율이 연동되는 것 아니에요. 또 거기도 디커플링이에요. 약간 부조화 현상이 나는데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훌쩍 60을 뛰어넘고 대구 경북에서도 거의 50%에 육박하고 다른 지역 뭐 충청이라든가 이런 지역 훨씬 더 높아요. 그런 걸 놓고 보면은 안정적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대치를 보내는 건 맞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과연 그러면은 지방선거까지 그대로 연동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총선의 지지율은 당시 지지율에 곱하기 3의 의석에 수렴한다는 법칙이 있는데 지방선거는 이게 단위별, 지역별, 그다음에 그 별로 이제 인물 구도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정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대로 결과로 연동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냐면 다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그러면 정권 지원론과 정권 심판론 이 두 갈래 길이로만 선거 전략을 짤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국민의힘이 좀 뭔가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새로운 이슈 아이템을 꺼내면서 조금 저 방향선을 할 건지 이런 것들 전략을 고민해야 될 시점인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지지율이 그대로 지선 결과로 이어질 거라는 건 아직은 저 예단에 불과하고요. 특히나 지금은 뭐 기후로 친다면 날씨 같은 거고 이것이 어떤 기후로 정해지는 거는 선거가 임박해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예단은 이른 감은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시그널 하나는 국민의힘이 긴장해야 한다. 이건 분명해 보입니다. 말씀을 제가 10초만 보완을 하면요. 조금 아까 지금 현재 8회 말에 10대 0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저는 한 5회 말 정도에 한 5대 2 정도 상황이 객관적이지 않을까. 뒤집을 수 있는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에게는 6, 7, 8, 9 4개 이닝이 남았다. 정말로 혼신의 혁신을 꾀하면은 5대 2 스코어를 역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10대 0의 8회 말이면은 거의 절망적인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안 될 말이죠.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왜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것인가 그 이유를 좀 들여다봤더니 긍정평가의 이유가 경제, 민생, 부동산 정책 이걸로 꼽혔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평가도 부동산 정책, 경제, 민생 이 부분이 꼽혔거든요. 동시에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는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60%다. 그렇다면 결국은 중도층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이 높은 이유 중에 저는 민생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통도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되는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또 정책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제 과거 문재인 정부와 비교가 되는 거예요. 과거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투기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와 어떤 욕망 자체를 갖다가 규제시하는 그래서 뭐 이 가구 가지면은 다 무슨 뭐 죄악시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보면 이 가구를 갖다가 죄악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집을 갖다가 뭐 억지로 팔아라가 아니라 가지고 있으려면 가지고 있어라. 다만 투기에 대해서는 핀셋으로 규제하겠다. 세금 늦춰줬던 거 이제부터 적용하겠다. 이런 건데 여기에 대해서 중도층이 왜 그런 박수를 보내느냐. 문재인 정부 때는 그것이 기회의 박탈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 시장에 가지 않더라도 아니 갈 수도 없죠. 수십억 원 하는 강남 아파트를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자신들의 어떤 부의 확대라고 하는 욕망이 해결되는 곳이 생겼어요. 주식시장이죠. 그러니까 청년들이든 또는 중산층들이든 부동산에 얽매이지 않더라도 자신들의 어떤 부의 증진의 수단이 열리는 시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 못하지만 부동산 투기가 분명히 나쁘다는 건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거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글로 모두 다 갔고 거기 내가 못 들어가니까 바깥에서 링 바깥에서 욕을 했는데 이제는 거기 안 가도 주식시장 가면 되니까 욕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는 규제대로
투기에 대한 규제는 잘한 거다라고 박수를 치는 거고 네. 자신의 어떤 부의 증진이라든지 부에 대한 욕망 이런 거는 또 금융시장에서 또 풀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과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대비가 되면서 네. 굉장히 유연하면서도 합리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도층, 지역에 상관없이 이 부분이 굉장히 진정성 있고 또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마 이번 설 연휴 밥상에서도 부동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얘기로 가족들끼리 많은 고민을 좀 나누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와중에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국회에 제일 먼저 찾아갔던 분이 거의 뭐 우리 의총을 방북케 할 정도로 다 오셔가지고 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한 6개월 동안 뭐 결과를 내지 않고 있는데 저는 뭐 그렇다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진실이 멀리 가지 않을 것이고. 예, 방금 얘기가 나온 것처럼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그야말로 총출동을 했어요. 의원총회를 방불케 할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사실 김용 전 부원장이 현직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찾아간 이유가 있겠죠?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지하는 의원들이 많은 거고 또 어려움을 함께 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검찰이 정적 제거하겠다고 수사를 그렇게 오래 했고 강한 드라이브를 했고 그 과정에서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수사도 굉장히 강압적으로 이루어졌었고요. 또 본인에 대한 수사할 때 뭐 유동규 씨라든가 남욱 등이 정권이 바뀌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얘기들을 계속 해대면서 네.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진술인데 조작된 진술인지 확인이 어려울 정도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다툼이 많았었기 때문에 네. 그동안 고생했던 것에 대한 연민의 정이 있고 또 김용 전 부원장이 너무 억울하다. 네. 대법원이 빨리 판결을 선고해라라고 판결을 촉구하고 있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면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서명운동까지 하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촉구하고 있고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만 구글 지도에 따라서도 자신이 그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장소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네. 정확히 나오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판결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김용 전 부원장의 억울함 그리고 본인이 그간 고생해왔던 과정들에 대해서 같이 정치 활동을 했던 의원들이 뭐 정폭적으로 이제 와서 응원해 주신 것 같고요. 예. 대법원 판결도 긍정적인 판결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 재판이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보석 중에 석방된 상태인데 출판 기념회를 열었다. 이게 오히려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거는 좀 타이밍도 굉장히 기가 막힌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민주당도 합당 문제를 둘러싸고 내분 사태를 거쳤거든요. 네. 특히나 2차 특검 이 추천 과정에서 이거 이재명 대통령을 뭐 노린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합당 논의가 결론이 나고 나서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 공격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는 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모두가 다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야 된다라고 하는 한 목소리가 넘쳐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당원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경선을 앞두고 당내에서 우리 이재명 정부 꼭 성공해야 돼요. 우리 분열된 거 아니에요.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어요. 네. 그걸 보여주는 타이밍이 기가 막혔다. 그런 점에서 계파와 상관없이 다 모인 측면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 야권, 특히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대장동이니 뭐 위례니 여기가 이제 계속 무죄가 나오면서 위기감을 느껴서인지 장동혁 대표도 당장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 멈춰있던 재판 다시 재개하라 이런 목소리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밀리면 안 되는 거죠, 민주당으로서는. 오히려 지금 법원의 무죄 판단에 그런 분위기를 끌고 가서 네. 대법원에서도 관련된 사건들이 좀 끝나야 된다. 이제 이런 어떤 그 내부적인 필요성 이런 네. 것들이 같이 겹치면서 이거 진짜 전당대회급 아니야? 의총급 아니야? 뭐 이런 출판기념회가 열린 게 아니냐. 네. 좀 그런 점에서 이게 또 이제 국민의힘의 분위기하고 비교가 되는 건데 똑같은 내분 사태를 거쳤는데 어느 쪽은 정말 초상집 분위기고 예. 또 어느 쪽은 내분 사태를 갖다가 마무리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는 그런 잔치집 분위기가 연출된 거. 이거 자체를 국민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예. 결국은 지지층이 결집되는 데는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오는 거고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이 봤을 때는 야, 저쪽은 저렇게 싸우다가도 잘 뭉치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 맨날 싼말하고 있고 네. 이런 이제 소위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도 이 대목에서 읽을 수 있는 거죠. 예. 참석한 의원들 사이에서는 김용 무죄다. 이런 목소리도 좀 나왔었거든요. 네.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었는데 아직 대법원도 그렇죠. 남아있고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죄 확신한다고 무죄다고 외치던데 아니 그럼 민주당 의원이 대법관입니까? 1, 2심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 지금은 보석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잘 활용하면서 대법 판결 기다리란 얘기지 석방시켜준 거 아닙니다. 네. 보석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사법부를 저렇게 압박하는 사법 3법을 지금 막 내면서 법 왜곡죄라든가 이런 걸 내면서 대법관 증언 내면서 저렇게 여당 의원들이 의총을 방불케 할 만큼 그런 세력으로 압박하면은 저건 사법부에 대한 능멸과 겁박 아닙니까? 예.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무슨 법관도 아니고요. 아니 그리고 이건 최소한 1, 2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건입니다. 그러면 대법원의 판단을 겸허하게 기다리는 게 맞지요. 그렇다고 지금 몇 가지의 무죄가 나온다고 이것까지 다 무죄가 나온다고 확신합니까? 그리고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측근이라면 김용, 정진상 정도는 돼야지. 많은 분들이 그거 기억할 겁니다. 아니 측근에게 눈도장 찍어서 우회로로 저렇게 이전 대통령에게 신뢰받지 않은 저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그리고 국회의장도 말이죠. 삼권 분립을 상징하는 입법부의 수장이 저희 가서 박수치고 환호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어쨌든 저런 것들이 굉장한 역풍이 될 것이다. 네.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권이 지금 무리한 법안 처리하는 것을 놓고 보면서 저거 횡포라고 보지만 저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오만함까지 드러낸다면은 저는 정치란 건 이미지와 메시지 두 개로 구성될 텐데 네. 지방선거에서 저는 반드시 저는 저런 것에 대한 부담이 역풍으로 돌아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아직 그 재판 결과가 안 나왔는데 이번 6월 지방선거나 아니면 재보궐선거에 김용 부원장이 또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도 좀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대법원 판결이 끝나지 않으면 나오고 싶어도 나오는 생각은 아마 굴뚝 같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는 최소한도 저 문제에 관한 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의 미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김용 씨가 저 이러이러해서 출판기념회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래 해. 라고 한 것은 두고두고도 아마 후회할 대목인데요. 제가 두 가지로 짧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제 정말로 저들 세상이 펼쳐지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비단 저만의 생각일까요? 이른바 김현지, 정진상, 김용 이 이른바 성남 시절부터 3인방의 앞으로의 이 매스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클 것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조심하겠죠. 측근일수록 더 고개 숙이고 조심할 겁니다만은 그렇다면 그 파워가 어디로 갑니까? 밀실로 들어갈 겁니다. 밀실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터지기 마련입니다. 이른바 김현지 벌써부터 국회에서 여러 번 논의가 됐지 않습니까? 김용 벌써부터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석 상태입니다. 보석의 허가가 만약에 그 판사에 의해서 허락이 안 됐다면은 지금 교도소에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출판기념회에 본인이 출마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타이밍을 놨다. 아까 말씀하셨죠. 기가 막힌 타이밍이다. 저 동의합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 무엇이냐. 바로 3개월밖에 안 남은 지방선거에서 지금 저렇게 다들 모여라고 해서 국회의장까지 지금 또로로 가는 판입니다. 성남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하면서 이른바 이재명 사단이 지금 약 한 40여 명이 이번에 출마를 한다고 합니다. 각급 단체장, 구청장, 도의원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들의 아마 한두 명 빼놓고는
대부분 다 공천이 아마 될 것입니다. 네. 그들의 세력을 지금 저렇게 국회의장까지 모여서 보여주는 그런 정말 감사하다면은 본인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감사의 뜻을 표해야죠. 저렇게 한 군데로 모여라 해서 국회의장부터 60명의 의원들까지 쪼로로 많은 국민들이 정말로 이제 이 선을 넘었구나 하는 것들이 느낄 것이다. 그 폐해는 앞으로 그 지금 얘기한 3인방의 어떤 밀실에 대한 파워 게임 이런 것들이 하나씩 밝혀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아니 근데 자꾸 밀실 하는데 밀실에서 정치하려면 출판 기점이 안 하죠. 밀실에서 하지 왜 출판 기점을 합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잖아요. 정치인이 본인이 출판 기점을 하겠다, 나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하는데 이를 대통령이 말릴 수 있습니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으면 뭐 하지 마 임마 하면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요 여기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는 분이시고요. 예. 공천은 민주당에서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야 뭐 김영선 고생했으니까 공천 줘라고 공관위원장에게 전환합니다만 네. 대통령은 안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보석으로 나왔습니다만 대법원도 구속 기간이 6개월이에요. 6개월 만기가 거의 찼기 때문에 보석을 해준 것이지 뭐 그냥 봐주려고 보석을 해준 것이 아니다 말씀드리고 대법원 판결 선고를 신속하게 김용 전 부원장이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판결이 선고되면 또 김용 전 부원장의 무고함도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